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에세이. 미술관 방문기. 대학 교수쯤 되면 가끔씩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음악회도 가고 미술 전시회도 가는 등 소위 문화생활을 좀 해야겠지만 나는 일부러 그런 데 가기 위해 시간을 내는 적이 없다. 하루하루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꺼가며 사는 하루살이 인생에 문화생활이란 아무래도 가당찮다. 그래서 간혹 공짜표가 생겨도 조교에게 주고 그런데 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잠을 자겠다는 게 나의 심산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꼭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술에 관한 지적 호기심이나 지식이 없어 미술 전시회에 가봤자 제대로 감상할 줄도 모르고 음악회에 가면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적 무관심과 무능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장씨 가문의 혈통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 부모님도 미술이나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나 조예가 없으셨던 것 같고 6 형제 중 한 명도 미술 전시회나 음악 콘서트에 일부러 돈 내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통은 잘 이어져서 조카들도 학교에서 미술관 방문을 숙제로 내주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제 엄마에게 야단 맞고 마지못해 해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가져온 팸플릿을 빌려 어떻게 꾸리는 모양이다. 그런 우리 가족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도합 8명이 이번 여름에 세계 4대 미술관 중 하나라는 보스턴 미술관으로 단체 관람을 갔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 둘과 조카들 5명이 방학을 맞아 내가 사는 보스턴에 왔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난 토요일에 다른 곳으로 관광 가는 대신 미술관에 가기로 한 것이다. 어렵사리 찾아간 미술관은 커다란 흰색 대리석 건물로 대충만 봐도 이틀은 좋게 걸릴 정도로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래도 어린 조카들에게 기억에 남는 유익한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화가들, 모네, 르누아르, 세잔, 고흐, 고갱, 피카소, 샤갈 등 그들의 작품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화가 이름과 제목을 번역해 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식 미술관에 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데다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작품들을 진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할 뿐 별로 큰 감흥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체신을 지키기 위해 짐짓 와, 이건 멋있지 않니? 실제로 보니 더 좋지? 하는 말까지 곁들여가며 걸핏하면 딴청 피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조카들을 모아 데리고 다녔다. 인상파 작품 전시장에 있는 폴 고갱의 대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끔 되어 있었다. 맨 오른쪽에 잠자는 아기로부터 왼쪽 가장자리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인생 여정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제목을 번역해주며 조카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답은 뭐야? 라고 물어볼까봐 은근히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대식구는 무사히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증명사진을 찍기로 했다. 보스턴 미술관이라고 쓰인 벽 앞에 8명이 주르르 서서 단체 사진 찍을 준비를 하는데 점잖게 생긴 중년의 동양 남자가 눈에 띄었다. 마침 동생의 니콘 수동 사진기와 똑같은 모델의 사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선뜻 응하면서 혹시 한국 사람이십니까? 하는 것이었다.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그는 사진기를 받아들고는 능숙한 솜씨로 다루며 포즈까지 지시했다. 팔짱을 끼세요. 김치 하면 더 찍습니다. 가운데 서신 분 머리 좀 쓸어 올리세요. 완벽합니다. 자, 또 찍습니다.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하는 우리에게 그는 뭘요? 아마 아주 잘 나왔을 겁니다. 하면서 한 번 싱긋 웃더니 주차장 쪽으로 갔다. 며칠 있다가 나는 잔뜩 기대를 갖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 건우를 데리고 사진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사진을 본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모두의 머리를 나란히 다 잘라 놓았고, 두 번째 것은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해 놓았고, 세 번째 것은 내 머리는 조카 가슴에, 그것도 거꾸로, 동생 허리는 조카 머리 위에 붙여놓은 그야말로 괴기한 사진이었다. 분명히 사진기 다루는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의도적으로 장난친 것이 분명했다. 그때 잘 나왔을 거라고 한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남의 기쁜 추억을 망가뜨려 놓으면 어떤 쾌감을 느꼈을까? 먼 타향에서 만난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 속상해할 우리를 생각하며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나는 순간 인간성 자체에 회의가 들 정도로 불쾌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고갱의 그림이 생각났다. 어두운 색조를 배경으로 맨 가운데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를 따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중심으로 벌거벗고 서로 눈 흘기고 앉아있는 모습, 뒤돌아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 찡그린 얼굴로 무언가 들여다보는 모습 등 고갱이 생각한 인간은 별로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나 죽어가는 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남의 아주 작은 행복까지도 빼앗기 좋아하고 서로 속이고 눈 흘기고 뒤돌아서 욕하고. 그때 내 옆에서 열심히 사진들을 들여다보던 건우가 크게 말했다. 우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아. 그 아저씨가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거야? 깍듯이 존댓말까지 쓰는 건우의 말에 나는 슬소를 금할 수 없었다. 미술관에 간 보람이 있게 추상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신통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보니 전유예술 사진처럼 머리 없이 나란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재미있었고 거꾸로 박힌 내 얼굴은 샤갈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 그런가 봐. 우리를 예술적으로 찍고 싶으셨나 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미술관 방문은 예술적 사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